전쟁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질린 오늘, 과연 공포에 매도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금융 역사의 데이터는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설 때가 냉철한 역발상의 기회였음을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2026년 3월 4일 현재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점심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하는 직장인들의 눈동자에는 곤두박질치는 코스피 지수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만 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반에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극단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는 과연 잠잠해지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점화시키는 트리거가 될까요? 아니면 방산과 에너지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대한 서막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증식시키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왜 여러분의 향후 10년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지 그 경제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단연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추세입니다. 2026년 3월 전쟁 발발 직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리스크가 큰 자산에서 빠져나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달러라는 방공호로 긴급 대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금의 쏠림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 강력한 태풍 예보가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생수나 비상식량을 사재기하며 대비하는 것처럼 거대 자본들도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태풍 앞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패인 달러를 확보하려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경제 교과서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호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폭등하는 지금의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과연 그 낡은 공식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월가와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지켜보는 핵심 지표는 바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당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강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동네 빵집 운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빵을 굽는데 필수적인 밀가루 가격과 오븐을 돌리는 가스요금이 동시에 2배로 뛰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빵을 사려는 손님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빵집 사장님은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빵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만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전국을 오가는 물류트럭의 운송비가 증가하고 이는 곧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자재 가격과 배달비 인상으로 도미노처럼 번지게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이중고가 닥친다면 과연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기업들의 실적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거래소의 잠정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3거래일 연속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시장 중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을 가장 먼저 현금화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 급하게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당장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보다는 언제든 즉시 해지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 통장부터 깨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바로 이 언제든 인출 가능한 비상금 통장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그들은 기업의 개별적인 가치보다는 현금 확보의 용이성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도하여 리스크를 회피하려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뉴욕의 펀드 매니저라면 유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는 이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주식을 계속 보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안전한 달러로 바꾸시겠습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자본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특수성은 시장 전체를 억누르지만 특정 섹터에는 강력한 실적 개선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목할 지점은 방위 산업입니다. 2026년 현재 발발한 전쟁은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어 막대한 탄약과 장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산 기업이라는 간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전제 조건은 즉시 납품 가능한 생산 능력입니다. 수주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당장 3개월 내에 실적으로 찍히지 않는다면 기대감에 그칠 뿐입니다. 실제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공장 가동률이 뒷받침되는 기업만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및 정유 섹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유가를 자극하고 이는 정유사들이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를 높이는 재고평가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글로벌 수요의 위축 여부입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석유 수요 자체가 급감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가 상승만 볼 것이 아니라 원유를 정제해 제품으로 팔았을 때 남는 정제 마진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운물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박들이 위험 지역을 우회하게 되면 운항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해상 운임지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운임이 급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운임 폭등보다는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이 높아 운임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업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살아남을 기업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전쟁 테마주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라는 비용 압박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더라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용 통제력을 쥐고 현금 흐름을 지켜내는 기업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포연이 거친 뒤 웃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닌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째, 현금 비중 조절입니다. 확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금은 현금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여 추가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환율 고점 시그널 포착입니다. 현재 전쟁 공포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는 구간이 미국 우량주를 분할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셋째, 공포를 매수하되 불확실성 해소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전쟁 종료 뉴스가 나오면 이미 주가는 반등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앞서 분석한 인플레이션 방어 논리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산 증식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방산과 에너지 섹터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위기 대응 전략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